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삶이 버거워졌습니다.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덜 가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쯤, 스스로를 대하는 말 한마디쯤, 조금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쉬워져도 괜찮다는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한결.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책은 당신의 삶이 왜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저자 최한결, 출판사는 넥스웍입니다. 이 책 제목이요. 당신의 삶이 왜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더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항상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버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조용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지쳐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작은 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며 산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오늘의 선택이 어떻게 보였을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크게 평가받을지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 생각들은 하루를 바쁘게 채우지만 정작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 상황보다 머릿속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란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버텨내느라 바쁘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오래 기억할 여유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착각은 삶을 불필요하게 경직되게 만든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선택이 위축된다.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원하는 행동은 미루게 된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새로운 시도는 줄어든다. 결국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게 되고 삶은 점점 좁아진다. 나를 지키려다 오히려 나를 가두는 셈이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평가가 곧 나의 가치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의 호평이 내일의 무관심으로 바뀌는 일도 흔하다. 변덕스러운 기준에 나의 가치를 맡겨두는 한 삶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대한 오해를 하나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내가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기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타인보다 훨씬 엄격하게 자신을 평가한다. 그 기준을 조금만 낮춰도 훨씬 숨 쉴 공간이 생긴다.
삶을 가볍게 살고 싶다면 남의 시선에서 한 발짝 떨어져야 한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서툴러도 된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그 안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억이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삶은 좁아진다. 불평은 대개 작은 한숨에서 시작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을 내뱉는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말로 뱉어내면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평이 잦아질수록 삶의 초점은 문제에 고정된다. 잘 되고 있는 일보다 부족한 점이 먼저 보이고 가능성보다 한계가 더 크게 느껴진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서도 시선을 한쪽으로 몰아간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불평의 또 다른 문제는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처음에는 공감처럼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된다. 듣는 사람은 점점 조언을 아끼게 되고 대화는 해결이 아닌 하소연의 장이 된다. 결국 관계는 깊어지기보다 소모된다.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조심스러워진다. 불평은 습관이 되기 쉽다. 한번 불평으로 감정을 풀기 시작하면 다른 방식의 해소가 필요 없어진다. 문제를 정리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말로 소비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삶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피곤해진다. 불평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개 통제감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을 때 사람은 말로 저항한다. 하지만 불평은 저항이 아니라 반복일 뿐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놓치게 된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불평을 완전히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불평을 신호로 삼아야 한다. 지금 내가 무엇에 막혀 있는지,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평을 말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삶의 공간은 다시 넓어진다. 불평을 줄인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시선을 옮기는 일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탓에서 선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이동이 반복될수록 삶은 조금씩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무게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태도를 잃는 순간 판단도 무너진다. 사람은 보통 실수의 원인을 능력 부족이나 정보 부족에서 찾는다. 하지만 많은 실패의 출발점은 판단의 흔들림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태도가 먼저 무너져 있다. 감정이 앞서고 조급함이 판단을 덮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보다 훨씬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 태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시야의 축소다. 평소에는 보이던 선택지가 사라지고 극단적인 판단만 남는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차분한 판단이 가능할 리가 없다. 판단은
언제나 여유가 있을 때 작동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 불안에 밀려 내린 선택,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감수한 무리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된다. 문제는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최선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태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기준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태도를 잃는 순간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혹해진다.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은 균형을 잃는다. 자기 합리화로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자신을 전면 부정한다. 어느 쪽이든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 판단을 지키는 힘은 감정을 없애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감정을 인식하고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의 감정이 판단을 왜곡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여유. 지금 내리는 결정이 일시적인 감정의 결과는 아닌지 스스로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한 번의 멈춤이 삶을 지켜준다. 태도가 안정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더 천천히 움직인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정리한 뒤 선택한다. 이 느림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속도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판단을 망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보다 어떤 태도로 선택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판단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는다.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실수를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나간 선택을 붙잡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선택을 돌아본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런 생각은 잠시 성찰이 될 수 있지만 오래 머무르면 삶을 멈추게 만든다.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데도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선택을 붙잡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과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선택 당시의 조건과 한계는 지워지고 지금의 결과만 남는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그때의 정보, 상황, 감정 속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후회는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성장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신호를 자기 비난으로 바꾼다. 이때 삶은 과거와의 싸움이 된다. 지나간 선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선택도 흐려진다. 또 후회하게 될까봐 움직이지 못하고 결정을 미룬다. 이렇게 되면 삶은 점점 더 좁아진다. 과거를 붙잡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이다. 이미 끝난 선택을 인정하고 지금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는 일이다.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그 결과에 삶 전체를 묶어두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가 있어야 다음 선택이 가능해진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과거의 선택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정리했다면 그 역할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붙잡을 이유는 없다. 지나간 선택을 놓아줄수록 현재는 선명해진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뒤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놓아두고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내려놓는 일을 패배로 오해한다. 붙잡고 버티는 것이 강함이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순간에도 손에 힘을 더 준다. 하지만 삶은 힘을 주는 만큼 단단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수록 중심은 또렷해진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지키려 한다는 데 있다. 관계도, 역할도, 기대도, 이미지도 동시에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삶에는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다. 한계를 넘는 순간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기 시작한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무엇을 계속 줄지, 무엇을 놓아줄지 정하는 일이다. 이 선택이 있어야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는다. 내려놓지 못하면 삶은 늘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판단은 흐려진다. 단단함은 많이 쥐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특히 내려놓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삶을 끊임없는 시험장으로 만든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고 실수는 곧바로 자격 미달처럼 느껴진다. 이런 태도에서는 어떤 성취도 오래 남지 않는다. 내려놓아야 삶이 숨을 쉰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은 결국 누구와도 깊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내려놓을 관계를 정리해야 남길 관계가 선명해진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일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다. 내려놓음이 주는 또 하나의 힘은 회복력이다. 짐이 적을수록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무너질 때 덜 아프고 다시 시작할 여력이 남는다. 이것이 단단함의 실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더 쌓으려 하기보다 덜 쥐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다. 정리된 삶은 단단하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낸 사람만이 정말 중요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우리는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배웠다. 화를 참아야 하고 슬픔을 이겨내야 하며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억누르거나 논리로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감정은 명령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더 강해진다. 감정을 다스리려는 시도는 종종 감정과의 싸움이 된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화는 더 또렷해지고 불안하지 않으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반발한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다.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방치와 다르다. 무시하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니다.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판단과 행동의 정권을 주지 않는 태도다.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 화로 모든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감정은 파도와 비슷하다. 올라올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가 최고조에 있을 때만 자신을 판단한다. 이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파도의 흐름을 믿는다. 잠시 기다리면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감정을 흘려보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추는 것. 그 감정을 설명하려 들기보다 몸을 움직이거나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잇는다. 감정은 관심을 먹고 자란다. 거리를 두면 자연스럽게 잦아든다. 우리는 종종 감정 때문에 삶이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자체보다 감정에 끌려간 행동이 문제를 만든다. 감정을 흘려보내면 행동은 선택의 영역으로 돌아온다. 이때 비로소 삶은 다시 정돈된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다스리려 하기보다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은 머물지 않는다. 흘러가게 두는 순간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비교적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하다. 실수했을 때 건네는 말, 실패했을 때의 태도, 지쳤을 때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타인에게라면 하지 않을 말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채찍을 들고 산다. 더 잘했어야 했고, 그 정도로는 부족했고, 이쯤에서 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채찍은 처음에는 성장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몰아붙이는 무기가 된다. 채찍으로 움직이는 삶은 잠시 빠를 수는 있어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진다는 것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일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되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인정하고 한계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 태도가 있어야 다음을 준비할 힘이 남는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회복이 느리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보다 왜 넘어졌는지를 따지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데 쓰는 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없다. 친절함은 약함이 아니라 효율이다. 자신을 적으로 돌리지 않을 때 회복은 빨라진다. 친절은 말에서 시작된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진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대신 오늘은 여기까지가 최선이었다. 라고 말해주는 것. 또 실패했어.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배웠다. 라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은 크게 바뀐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자신을 몰아붙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어색함을 넘기면 삶의 피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삶의 기본 체력을 만든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친절해질수록 삶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스스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일 때 삶은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불안은 준비가 아니라 과잉 상상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미리 대비하는 거야. 혹시 모를 상황을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는 것이 준비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불안은 준비와 닮아 보일 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준비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불안은 상상에서 멈춘다. 불안의 특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겪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데 있다. 머릿속에서는 실패가 확정되고 관계는 이미 무너졌으며 미래는 어둡게 그려진다. 이 상상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감정까지 함께 끌어온다. 몸은 이미 위기에 반응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안이 커질수록 시야는 좁아진다. 가능성은 사라지고 위험만 남는다. 여러 선택지가 있었던 상황도 불안 속에서는 하나의 길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면 끝이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판단을 지배한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가볍게 느껴질 수 없다. 사람들이 불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통제감 때문이다. 불안해하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최악을 상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한 것이다. 하지만 이 통제감은 착각이다. 상상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모시킨다. 불안과 준비의 차이는 명확하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을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반면 불안은 행동을 미룬 채 머릿속에서만 상황을 키운다. 생각은 많아지지만 실제 변화는 없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의 크기를 줄인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불안을 준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불안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앞당겨 소모시킨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살아낼 필요는 없다. 상상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힘을 잃는다. 삶은 쉬워도 된다. 우리는 삶이 쉬우면 안 된다고 배워왔다. 쉽게 가면 성장이 없고 편하면 뒤처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삶이 조금만 수월해져도 스스로에게 의심을 던진다. 이 정도로 괜찮아도 되나? 너무 안일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의심이 삶을 다시 무겁게 만든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은 종종 미화된다. 고생해야 의미가 있고 버텨야 진짜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고생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어려움은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중요한 선택을 흐리게 만든다. 삶이 쉬워진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감당하지 않아도 될 무게를 내려놓겠다는 선택이다. 굳이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일을 대충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낸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기준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기준.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준.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준이 삶을 경직시킨다. 이 기준을 조금만 낮춰도 삶은 놀랄 만큼 부드러워진다. 충분히 괜찮은 수준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삶이 쉬워질 때 사람은 비로소 주변을 본다. 여유가 생기고 감정의 폭이 줄어들고 판단이 또렷해진다. 쉬운 삶은 나태한 삶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증거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무너지지 않는 방식이 있을 뿐이다. 그 방식은 되게 쉬운 쪽에 가깝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한다. 삶은 쉬어도 된다. 덜 애써도 되고, 덜 증명해도 되고, 덜 버텨도 된다. 쉬운 삶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작은 신호처럼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우리는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책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